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가볼 곳은 바로 창경궁입니다. 조선시대 9번째 왕 성종이 즉위에 있을 때 지어진 창경궁은 조선시대의 안방극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요. 제가 동행하며 여러분들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함께 궁 투어를 떠나보실까요? 성종 때 3명의 대비를 모시기 위해 만든 효심이 가득 담긴 창경궁. 창덕궁의 부족했던 생활 공간을 보조하기 위해 확장된 곳이며 정치와 무관하게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부에 들어가 창경궁을 거닐다 보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다른 궁궐보다도 왕실의 권위보다는 좀 더 친숙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창경궁의 정문인 홍화문입니다. 조화를 넓힌다는 뜻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덕을 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은 국왕들이 직접 백성들을 만나는 곳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조인데요. 정조는 이곳에서 어머니 해경궁의 환갑을 기념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홍화문을 지나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밝은 정치를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명정전 내부를 보면 동쪽을 상징하는 2마리의 봉황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정전은 조선 궁궐의 정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현재 국보 226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명정전 옆에 위치한 이곳은 왕의 집무실인 문정전입니다. 이곳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조가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둔 사건인데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있던 곳이 이곳 문정전 앞마당입니다. 영조는 어렵게 얻은 아들인 사도세자를 누구보다 사랑했지만 귀한 아들인 만큼 강하고 엄격하게 키웠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세자는 강박증이 생기고 기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영조는 궁녀와 내시를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사도세자를 문정전 앞마당으로 불렀고 칼 한 자루를 주며 자결하라고 명령했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자 결국 뒤주를 가져오라고 하며 아들을 가두고 못질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굶주림과 한여름 더위에 시달리다 8일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고 영조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애도하며 사도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문정전을 지나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창경궁의 내전 영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전각들 가운데 가장 안쪽에 있는 통명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중전을 위한 전각으로
창경궁 내전의 으뜸 건물입니다. 이곳 역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인데요. 바로 조선 왕조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희빈과 인현황후의 이야기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당시 후사가 없던 인현황후와 달리 숙종의 총애를 받았던 장옥정은 아들을 낳고 희빈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인현황후를 내쫓고 자신이 중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숙종은 다시 인현황후를 중전의 자리에 부르고 장옥정을 다시 희빈으로 강등시킵니다. 최고의 자리인 중전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다시 희빈이 되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이에 희빈 장씨는 인현황후를 저주하며 자신의 처소인 취선당에 신당을 차리고 인현황후의 거처인 통명전 일대에 죽은 동물의 시체를 파묻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인현황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후 궁에서 벌어진 희빈의 저주가 만천하에 드러나며 그녀는 사약을 받게 됩니다. 통명전을 지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또 하나의 전각을 보게 되는데요. 왕이 생활하던 곳인 환경전이 있습니다. 이곳은 인조의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고 자신의 두 아들을 청나라의 볼모로 보내게 됩니다. 청나라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그곳에서 서양의 새로운 사상과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힘든 타양살이를 마치고 9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 소현세자는 아쉽게도 귀국한 지 석 달 만에 병이 들었고 병이 생긴 지 사흘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소현세자가 승하한 곳이 바로 이곳 환경전입니다. 이러한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일부에서는 꾸준히 독살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온몸이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기록을 통해 보더라도 그의 죽음이 평범해 보이진 않습니다. 아마도 계속되는 그에 대한 독살 의혹은 걸출한 왕제가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시대의 안방극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 사건들이 있던 곳이 바로 창경궁입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창경궁의 전각들을 헐고 그 자리를 동식물원과 전시관을 설치하고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시민들을 위한 위락장소가 되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시 복원하여 본래의 창경궁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간직한 창경궁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청춘문화놀이터 공식 누리집이나 개인 SNS에 영상과 사진 등 많은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음은 대한제국을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한 고종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덕수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